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공놀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가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는 꽤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시고 전공 선택으로 인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이전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며 원하는 전공에 대한 정보는 또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각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위해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의 교육과정을 가져왔습니다.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각 과목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인지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 학과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생명과학과, 오른쪽이 생명공학과인데요. 먼저 교양과목입니다. 사실 1학년 때 수강하는 교양과목에서는 두 학과 사이에 의미 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비교는 전공을 들어가서부터 할 건데요. 그 전에 교육과정표 보는 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과목이 구분되는 방식은 먼저 전공이냐, 교양이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과목이 필수냐, 선택이냐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 4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필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고, 선택의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라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옆에 비고란을 보시면 여러 과목이 묶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경우를 예로 들면 실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과목들 중에서 한 과목만 수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모든 과목들을 전부 다 듣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비교해 볼 건데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왼쪽이 생명과학과, 오른쪽이 생명공학과입니다. 전공 과목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한 과목 한 과목 어떤 과목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너무 내용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건 배경 지식이 부족한 분들께 혼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교육과정상의 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을 살펴보면 유기화학, 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면역학과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세포에 대한 이해, 생물학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목들입니다. 당연히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에 상관없이 모두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죠. 다음으로는 생명과학과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외생물학 실습, 식물형태학, 동물계통분류학, 식물계통분류학, 생태학, 보건생태학, 자원식물학, 생물진화학 등 생명공학과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다분히 순수하게 생명과학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과목들을 공부합니다. 두 번째로 노화생물학, 발생생물학, 종양생물학, 신경생물학과 같이 생명공학과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 좀 더 다양한 범주의 내용을 배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생물학 실험, 생물학 연구방법 실습, 동물 생리학 및 실험, 생화학 응용과 가상실험 등의 과목들을 봤을 때 좀 더 다양한 실험에 대한 것을 배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공학과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생명공학과는 생명과학과와는 달리 공학이기 때문에 공업수학, 물리화학, 연력학, 이동현상 등 역학 과목들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쪽이라고 해서 수학이나 역학을 안 한다는 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공학과에서는 과목명을 보면은 무슨 공학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이처럼 생명공학과에서는 단순히 이론을 학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학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세 번째로 유전공학, 세포배양공학, 광합성 미생물 배양공학, 생물화학공학 응용, 생물공학 실험, 생물공정공학, 공정설계 실험, 생물분리공학 등 바이오 산업의 일반적인 공정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기분석, 나노바이오 공학개론, 바이오기계 융합개론, 기능성 나노 소재 설계 및 바이오 이미징, 생체재료 공학 등 다양한 분석 기술과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내용에도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상황을 설정해서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A라는 사람은 생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줄기세포와 관련한 연구 혹은 노화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와 B는 모두 이런 연구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구 주제와 관련한 이론적인 기본기는 생명과학을 전공한 B라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약회사에 바이오 공정을 설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바이오 공정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운스트림, 즉 분리정제 공정 과정을 설계해야 된다고 한다면 생명과학을 전공한 B라는 사람은 아마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직 생명공학을 전공한 A라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약회사의 생산 공정에서 여러 단계의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0만 리터 규모의 배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대형 스케일, 즉 산업적인 규모의 공정을 다루는 일은 생명공학을 전공한 A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적합합니다. 아무래도 이처럼 실제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요는 그 비중이 생명과학 쪽보다는 생명공학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최대한 큰 흐름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감이 좀 잡히셨나요? 지금까지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구분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배우는 부분에서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두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생명과학과와 생명공학과는 기본적으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 이걸 확실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생공돌이었습니다.